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밤 11시입니다. 어제 새벽 터키의 이스탄불을 이륙한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오다가 1시간 한 50분쯤 지나서 엔진에서 불꽃이 튀기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그 엔진을 끄고 2시간을 더 날아가 가지고 흑해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기는 대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승객들을 인천공항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사했지만은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230명 되는 승객들이니까 아마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꽉 찹니다. 요사이 해외여행길에 올라보면은. 그런데 번쩍하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리고 더 2시간을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2시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유서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종사가 이제 안전에는 문제없다 해가지고 방송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일이 나면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다시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고 비행기 안 탈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요사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여행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은 유럽이나 미국은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학생들이 방학하고 날씨가 좋고 또 낮이 깁니다. 또 그동안에 코로나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를 철폐하니까 막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고 런던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벨기에에 와가지고 브뤼셀에서 한 달 정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암스테르담 스킬폴 공항에서 밤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기를 타고 11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탔던 비행기가 A330-200이었고 어제 엔진 사고가 난 비행기도 A330-200 비행기입니다. 이 아주 좋은 비행기입니다. 특히 이 에어버스는 고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런던으로 갈 때는 보잉 777을 탔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중국 상공을 지나갈 때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고도를 보니까 9,000m에서 10,000m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A300-200은 만 한 2,000m까지 고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로 비행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트벨트를 매라는 사인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참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여행객들이 급증하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항공사에도 기장 그리고 공항에도 또 여행사에도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또 이걸 감당할 사람들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일감이 적었던 관계로 많은 사람을 줄여가지고 이 과부하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 정비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항공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식이죠. 또 공항은 공항대로 지금 승객들이 늘어나니까 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붙여야 될 화물을 놓치는 수도 있고 착륙해가지고 화물 찾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입니다. 지금 특히 유럽, 미국 가는 이 노선은 10,000원인데 제가 런던 갈 때와 암스테르담에서 돌아갈 때 돌아올 때 두 번 다 완벽하게 10,000원이었습니다. 완전히 200~300명이 밀폐된 공간에 통조림처럼 꼭 끼어 앉아가지고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비행기 값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또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니까 유럽과 한국 사이가 이게 노선이 길어졌습니다. 우회 노선으로 해서 갈 때는 2시간 내지 3시간, 올 때는 1시간 정도 이 비행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유럽은 거의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럽에 있는 국가로 갈 때는 작년과는 달리 출발하기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경우가 다르죠. 한국은 아직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즉석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48시간 전에 정식으로 받든지 해가지고 일단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내리면은 그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내문을 하나 주는데 3일 이내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고 양성이면 별도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 사정을 보니까 직항로보다는 이 경유지를 거칠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유럽에 갈 때 핀란드의 핀에어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걸 타면 8시간 반 만에 좀 빠릅니다. 헬싱키에 도착합니다. 헬싱키에서 갈아타면은 유럽 여러 도시를 갈 수가 있습니다. 헬싱키 공항이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간에 이 연결편이 또 늦어지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직항로를 찾아서 가는 게 좀 안전하다는 거죠. 이 기차도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린다면은 브뤼셀에서 독일의 쾰른으로 가는데 제가 예약한 기차는 30분이 늦어졌습니다. 출발 때. 올 때도 또 한 몇십 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암스테르담 스킬폴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브뤼셀에서 스킬폴 공항까지 기차를 타려고 예약을 해가지고 돈 주고 이미 표를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오는 거예요. 그 4시 30분 브뤼셀에서 출발하는 열차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3시 한 40분에 한 편이 있으니까 거기 타세요 하는 연락이 출발 직전에 와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 시간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한 30분 연착이 있으니까 미리 공항에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저는 코로나를 뚫고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럽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래도 이 음성 확인서 그리고 주사 맞은 기록을 이렇게 점검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나 붐비던 관광명소가 한산해가지고 구경하기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사정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시장이 미국 국내 항공시장인데 이렇게 되면 연동돼 가지고 다른 나라도 지금 비행기 탑승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에서 돈 쓰는 그 액수가 세계에서 한 8등쯤 됩니다. 매우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육로 여행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거부하고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라는 것은 일단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불안은 따로 있는 거죠. 비행기는 반드시 땅에 내려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뭐 10시간, 20시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륙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그러더라도 땅에 내릴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면은 다 사람이 불안해지는데 그걸 끊고 신기한 걸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행은 출발부터가 모험입니다. 감사합니다.